제 옆에 서 있는 것은 RV 카에 붙여서 잠도 잘 수 있고 음식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카로 카 안에 옆에 붙어 있는 리빙 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놀이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은 정말 자기 취미생활에 어울리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히나 노년에 미국 사람들의 꿈은 저렇게 RV카를 끌고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것에서 명소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RV카들이 쉴 수 있는 곳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1년을 돌아다니는 그런 가족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알래스카를 갔을 때는요, 안에 또 스키를 탈 수 있는 여러 장비를 가져와서 또 스키도 바로 탈 수 있고, 워낙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 정말 제가 다니면서 본 것 중에 노년에 정말 어떤 것을 하며 지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주도 역시 바람, 돌, 여자 이 셋 중에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도 날씨는 여전히 서울보다는 따뜻한 그런 날씨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자연의 숲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서울에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소비자들은 왜 350만 원짜리 에르메스 샌들을 살까? 샌들 하나에 350만 원. 익히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글쎄요, 똑같은 거 쭉 신고 다니는 모습 보면 왜 저거를 350만 원을 주고 살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 썩 부자도 아닌 분들이었죠. 주요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새해에 가격이 굉장히 불경기고 지금 경제 침체하에 있는 나라들도 되게 많은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비싼 명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명품 업계가 배짱 장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품 회사들은 경제적 이론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뭘까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요, 올 초 국내에서 판매하는 신발 제품 가격을 최대 40%가량 올렸다고 합니다. 오란 샌들이라고요.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상품의 가격 245만 원이었는데요. 이 불경기에 352만 원, 43.7%를 인상을 한 거죠. 거기다가 스위스 명품 시계 롤렉스는 국내 판매가가 약 8% 올라버렸습니다. 롤렉스 인기 제품인 데이트 저스트 36mm 사이즈는 1142만 원에서요 1239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명품 회사들이 올해에만 유독 가격을 올린 걸까요? 아닙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샤넬은 올해 초 주얼리와 시계 가격을 4에서 5% 정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1년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가격을 올리면서 N차 인상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고요. 다른 명품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연초 가격 인상이 연례 행사처럼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코로나19 시기 보복 소비로 큰 수익을 올렸던 명품 회사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인 루비통 3분기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입니다. 17%였던 전 분기와 비교하면 크게 줄은 것입니다.
LVMH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오죽했으면 3년 동안에 눈부신 호황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수익률이 줄었는데 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린다니. 제품의 품질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는데 가격을 올린다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돈을 쓸 리가 없겠죠. 수요, 공급, 곡선과도 상충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상식이죠, 여러분. 왜 명품 회사들은 실적 위기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을까요? 부자들은 자랑을 위해 소비한다? 배블론 효과의 탄생. 이런 내용인데요. 황당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는 가격이 비싸질수록 더 많이 팔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배블론 효과라고 하는데요. 배블론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소스타인 배블론이 1899년 오래전에 출간했네요. 유한 계급론에서 처음 제시한 말입니다. 배블론은 1857년부터 1927년까지 살았는데요. 당시 전 세계는 산업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도 나타났죠. 배블론은 이 신흥 부자들, 소위 말해서 한가롭게 노는 사람들, 이런 계급이라고 불렀는데요.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살펴본 뒤 쓴 책이 바로 유한계급론입니다. 배블론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들여다봤더니 기존의 경제학 이론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과시적 소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거죠. 품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도 비싼 상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소비의 동기는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내주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 사회적인 자의식 충족이 소비의 큰 목표였죠. 자신의 재력을 더 과시하기 위해 더욱 비싼 물건을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자랑하고픈 마음에 물건을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만 배블론은 모방적 소비를 우려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부자와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비싼 소비나 여가 생활이 사회 전반에서 유행하게 된다는 게 배블론의 주장입니다. 결국 과시적 소비가 사회 전체의 일반적 소비로 번지면서 지나친 소비 형태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배블론의 분석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과시적 소비나 모방적 소비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좋은 재료와 장인의 손길이 녹아있는 훌륭한 명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명품을 구매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바로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명품을 보고 따라 샀다거나 친구들에게 본인의 명품을 칭찬받아 우쭐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배블론의 분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배블론 효과에 입각하면 명품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만 합니다. 거꾸로 어떤 명품 회사가 가격을 내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당장은 매출이 오를 수 있지만 부자들의 발길은 끊어질 겁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더 자랑할 가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웃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사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명품을 따라 샀는데 이제 부자들이 외면하는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값이 비싸야 부자들이 좋아하고 사고, 비싸면 비쌀수록 일반 그냥 보통 분들은 사기가 어려워지고 그 밑에 단계 아니면 그 밑에 단계들을 사고, 그것도 브랜드 네임은 루비통, 에르메스, 프라다, 구찌 같은 이름이니까요. 값이 엄청나게 높은
것은 살 수 없지만 그 밑에 레벨을 사면서도 만족하면서 이 브랜드 딱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 그런 일반 사람들의 선택,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싼 것을 선호하는 에르메스 같은 것 사기가 어렵죠. 1,500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그 같은 모델의 레벨들이 지금 2,500, 1,000만 원이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비싸졌네요. 그러니 가격을 올리는 명품 회사를 무작정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표고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오히려 명품 회사에 가격을 좀 더 내리라고 말한다면 망해라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말이겠죠. 게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 명품처럼 비싼 물건을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소비라면 본인의 재산에 맞춰 소비하는 부자들을 무작정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허영심 때문에 물건을 산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껏 알아서 하겠지요. 다만 배블론의 유한 계급론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볼 만한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블론은 유한 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처럼 소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남들이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간다고 따라 나설 필요도 없고요. 호캉스에서 비싼 호텔 음식을 먹어야만 삶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따로 있죠. 명품이 사람의 값어치를 증명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본인의 인생에서 진짜 행복함을 주는 값어치 있는 제품에 소비하는 합리성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밑에 고양이가 바다와 가까운 돌 위에 걸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안에 사는 고양이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이곳 서귀포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 가깝게 있는 저런 고양이를 볼 적에는 뭘 먹고 살까 그런 걱정도 해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음식 주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장이 밑에 떨어져 있어서요. 자, 여러분 오늘도 또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는 사건들이 또는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 줄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서요. 이제 시작하는 1월인데요. 벌써부터 우울한 그런 내용들의 뉴스와 사건과 정보를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챙겨야 할 거 잘 챙기시고요.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또 김정은이 설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벌써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낭 하나에라도 뭔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준비도 해 놓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으로 시원한 모습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